네, 오늘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수상한 공시 코너인데요. 저희가 오늘 네. 이 기업 공시 짚어보기 전에 이제 좀 이슈 토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좋습니다. 네, 오늘 역시나 뭐 아까 고구라는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서 네. 이 날씨가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너무 좋아서 네. 오늘은 좀 어디 놀러 가야 되는데 맞아요. 그래도 뭐 전 네. 방송하는 게 좀 좋습니다. 재밌고 좋은데 저희는 둘 다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방송 나들이를 왔는데 사실 이런 날씨가 되면은 정말 나들이 가고 싶다, 소풍 가고 싶다, 여행 가고 싶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이 지속되면서요. 이 여행에 대한 갈망 아무래도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앞으로 어떤 네. 뭐 해외뿐만 아니라 사실 국내 여행도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여행에 대한 갈망도 지금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데, 그리고 대표님, 네. 물론 이제 저희 방송하러 오는 이 스튜디오에 오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네, 정말로 이제 여행 길이 열려서 이제 여행을 가게 된다면 어딜 가고 싶으신가요? 일단은 네. 바다가 있는 곳이 좀 좋지 않겠습니까? 아, 저는 바다. 동남아를 좀 자주 가는데 아, 그래요? 네, 동남아에 가면 네. 이 저렴한 물가 그리고 조금 이 여유 네. 있게 좀 쉴 수가 있죠. 그렇죠. 아무 자, 생각 수영도 하고. 없이. 자, 곰이 좋아하는 게 수영이거든요. 아, 수영도 즐기시나요? 그냥 물에 둥둥 떠다니는 거, 그리고 맛있는 거 먹고 과일 네. 먹고, 예, 먹는 거 50%, 네. 30% 노는 거 20%가 이제 잠인데 와. 이 세 가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나라가 이 동남아 쪽인데 아, 그래요? 한 우리가 한 1년 넘게 좀 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빨리 이제 좀 이 여행이 네. 좀 허용돼서 네. 좀 하루빨리 좀 갈 수 있었으면 좋은데 네. 아마 올해도 조금은 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확산세, 뭐 4차 대유행 이런 부분들도 다시금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저희가 또 희소식이 있잖아요. 바로 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에 해외 여행에 대한 이런 어떤 움직임, 이런 네. 기대감도 높아져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요, 이 현지 시간으로 19일이죠. 이 호주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 양국 간의 트래블 버블이 시작됐는데 이 네. 트래블 버블이라고 하면은요, 대표님, 그 자가격리가 없는 여행을 일컬어서 아. 말한다고 합니다. 뭐 예전 같은 여행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례들로만 봤을 때에도 우리도 조만간 네. 앞으로 이제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어떤 기대감으로 여행 수요도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부터도 좀 말씀드렸는데 네.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이 좀 확산되는 시점에도 네. 그러면 이제 항공주를 살 것인가 여행주 그다음에 부과되는 면세점 화장품 그다음에 레저 네. 호텔 뭐 카지노까지 좀 이어지는 관계업들이 좀 있는데 네. 지금 이게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한민국의 네. 접종이 올해 상반기에 좀 상당수 좀 진행될 것이다 라는 어떤 계획 발표가 좀 있었지만 네. 지금 이제 상반기가 거의 이제 도달되는 지금 한 4월인데 네. 2달 정도 이제 남았죠. 그렇죠.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접종률은 좀 다소 좀 낮은 편입니다. 네. 낮은 편인데 지금 이 한간의 이 백신에 대한 이슈, 뭐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뭐 혈전 논란도 좀 있고요. 맞습니다. 자, 이런 이 가운데 지금 선진국인 영국, 특히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네. 해외 이 야외에서 옥 외에서 마스크의 의무 착용을 이제 전면 해지를 하면서 맞아요. 노마스크. 그렇죠.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 네. 너무나 이제 부럽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접종률이 저희도 이제 높잖아요. 하루빨리 좀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당장에 지금 네. 이 호주와 이 뉴질랜드는 이제 코로나 청정국이라는 이 선언을 좀 했었고 그렇습니다. 호주 역시 영국의 어떤 연방격인 어떤 이 성격 때문에 네. 이 접종 이게 백신의 보급률이 좀 빠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양국 간의 어떤 자가격리가 없는 여행이 어. 좀 이 가셔야 됐다. 이 부분은 좀 고무적인데 음.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이게 우리가 산업적인 동향의 지표로 봤을 때는 네. 우리나라의 어떤 접종률 백신의 접종률이 좀 상당수 좀 진척되는 시점에 맞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매기유 현황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상반기까지 특히 올해 연말까지도 조금 네. 이 불투명한 이 관점으로 좀 지켜보는 증권가의 어떤 시각들이 좀 다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런 관점들 때문에 지금 항공주나 특히 네. 여행주 같은 경우는 네. 타격이 좀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예측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이 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뭐 여행주 관련해서는 상반기뿐만 아니라 연말까지도 사실 불투명한 그런 전망이 그려지고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나 아무래도 이 해외여행에 있어서 앞으로 좀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백신 접종 여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이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고스란히 반영이 돼서 이 국가 간의 백신 접종 격차가 보인다. 네. 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한 내용이 있죠. 뭐 이제 네. 화면에서 저희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연초에 이 미국과 한국의 항공주 주가 등락률을 이제 비교한 표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국내 항공주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지금 더딘 상승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저런 지표들이 사실은 시장에서는 백신 접종률 격차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 생각에는 어떠실까요? 하등에 관계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백신에 대한 이 접종률이 네. 높아지면 높아지고 자가 면역 집단, 그러니까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될수록 네. 코로나의 어떤 이 발병률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게 산업의 어떤 이 불시에서 네. 반등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 요건이 되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네. 어제 접한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 지금 그 3번 정도 맞을 수 있는 미국의 전 국민들이 3회 이상 접종이 가능한 수준의 네. 백신 물량을 좀 확보했다. 어. 그래서 전 모든 연령층이 상반기 안에 다 맞을 수 있다. 네. 너무나 이게 참 부러운 정말 어떤 부럽네요. 의사 결정인데, 맞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지표들이 미국 내에서 미국 내 어떤 인구 유입률 그다음에 경제 규모로 봤을 때 네.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다르지만 미국에서 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지고 집단 면역 체계가 좀 더 네. 활성화될 경우에 그러니까 여행이 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행이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네. 항공사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항공계 주 사업의 이 요인은 네. 여객 수익이에요. 여객 수익. 그렇죠. 사람을 태워서 가는 여객 수익이 네. 거의 모든 수입의 대부분일 텐데 네. 지금 여객기를 지금 일부 개조해서 화물로만 조금 다소 돌리는 그렇죠. 그런 어떤 운영 형태로 수익을 지금 보존하고 있는 형식인데 네. 확실하게 말하자면 이 백신의 어떤 보급률이 높아지면 질수록 이 항공주의 어떤 주가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 네. 또는 실적의 어떤 반등, 실적의 개선 효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에서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쨌든 뭐 앞으로 이제 뭐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 백신 접종률이 올라감에 따라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는 지표는 있지만 사실 그 시기만큼은 불투명하다라는 부분으로 좀 짚어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가시화는 될 거예요. 왜냐하면 네. 시장에서 백신에 대한 어떤 이슈, 우리나라에서 백신을 확보해서 국내에 도입이 네. 됐고 유통에 대해서 접종 계획 시기가 좀 보편화되는 시점이면 네. 이거 주가는 선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식의 선반영 관점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될 때 항공주, 여행주 또는 관련된 레저 산업주들의 순환 매장세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 포인트로 봐도 네. 괜찮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주가가 선 반영되는 부분 그리고 뭐 여행, 뭐 항공 관련주에 있어서도 순환매 장세가 이루어질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해 가시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좀 함께 드렸고요. 다음은 저희가 기업 공시를 알면 주가가 보인다. 바로 공시 분석할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로 준비한 기업은요. 바로 비즈니스온입니다. 이 비즈니스온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2017년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주요 사업 영위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전자계약과 매입 통합 그리고 지능형 빅데이터 등의 서비스를 영위를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 대한 연구와 개발도 현재 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2016년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같은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 현황을 살펴보게 되면은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8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54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2019년도 대비 매출액 같은 경우는 17.6%가 증가한 반면에 영업이익은 11.6%,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1.1% 감소한 이런 실적치를 냈는데 지난해 11월이죠. 이 플래닛 파트너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넛지 파트너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로써 이제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전망들이 나오게 되냐면 빅데이터 전자세금 계산서 솔루션의 실적 전망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님 그 앞으로 어쨌든 이 비즈니스온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 이런 네. 모멘텀만 좀 보더라도요. 이제 빅데이터 솔루션 강화가 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네. 또 이제 통합 재무관리 솔루션과 이커머스가 런칭되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역시 증권가의 전망처럼 이 네. 뭔가 실적에 대한 개선 방향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회사가 네. 뭐 바로 답을 했죠. 네.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오늘이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네, 잠깐 공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회사의 1분기 매출액은 이 전기에 32억을 했는데 네, 올해 86억 원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무려 167.89%, 167%가 증가한 와, 이 86억 원을 좀 기록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도 네, 작년 동기 실적으로 봤을 때 13억 5천인데 올해 23억을 기록하면서 네. 70.6%가 증가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비용에 관련된 전체 결산 누계치가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단순한 어떤 매출 마감, 즉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이 매출이 마감되는 시점에 대한 잠정 실적을 좀 공시를 하게 된 건데 네. 그래도 167%라는 뭐 거의 와, 2배 이상의 호실적을 좀 맞네요. 기록을 하면서 네. 기대감을 좀 가져왔습니다. 네. 비즈니스온은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좀 설명한 것처럼 네. 오히려 매출액은 늘었는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11.6%, 그다음에 당기순이익이 31% 정도 좀 감소했던 그랬죠. 그런 어떤 이 손익의 어떤 감소폭을 좀 가져왔는데 네. 올해 1분기부터 호실적을 좀 내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실질적으로 좀 더 호조를 좀 보일 것이다. 네. 라는 예측이 좀 더 지배적인데 네. 이게 뭐 다름 아닌 작년 11월 그다음에 올해 2월에 인수한 어. 플래닛 파트너스 그다음에 너치 파트너스의 인수 시너지가 1분기부터 좀 본격화된 것 아니냐라는 네. 것이 좀 시장의 관측입니다. 음. 지금 이 기존 전자계산서 사업이라고 해서 네. 이 회사는요. 과거에 우리가 세금 계산서 하면은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써가지고 주고받고 하면서 네. 분실도 있고 이게 낱장이다 보니까 누락이 돼요. 그렇죠. 누락이 되니까 신고를 납부할 때 이게 부가세라든가 어떤 세금 신고가 누락되면서 네. 뭐 가산세도 나오고 좀 이 세무상 어떤 불이익을 좀 이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전자세금계산서가 좀 도입이 된 이후에 이걸 좀 보다 플랫폼화해서 기업들이나 이 중소 상인들이 네. 좀 훨씬 이게 사용하기 용이하게 만든 프로그램이 바로 이제 비즈니스온이 이제 개발한 이 플랫폼입니다. 상당히 좋은 플랫폼이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네. 인수 시너지라는 게 뭐 기존의 전자계산서도 있고요, 네. 전자계약서. 우리가 아직은 계약서를 쓰면은 두부를 두고 도장 찍고 사인해가지고 너 갖고 나 갖고 그런 이렇게 경우가 끝나는데 있죠. 네. 획일화된 어떤 전자 양식 체계에서의 어떤 서명, 전자로 등록된 서명기를 해서 조금 이 보편화된 네. 그리고 안전한 흐름의 전자 계약서도 이제 도입을 하면서 이와 관련된 이 실적들이 좀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좀 분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역시 비즈니스온 역시 뭐 2배 이상의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지금 기록을 했는데 이렇다면 앞으로 이 사업 모멘텀만 보더라도요. 향후에 지금 현재 주가뿐만 아니라 더 그 이상도 추가로 상승할 수 있지 않겠나. 뭐 실적 반영이 좀 더 추가로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감도 생기는데 어떨까요? 일단은 항상 기업의 추가적인 어떤 상승, 1차 상승, 그다음에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을 가져오는 요인은 네. 실적과 수주계약 그다음에 회사의 자금이 커지면서 외형 네. 가치가 작년에 50억짜리인데 올해 100억짜리, 200억짜리, 300억짜리 이런 식으로 외형 가치가 달라지면 네. 주가의 평가도 달라질 그렇지.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잠깐 비즈니스 보죠. 네.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는이 한 1,137만 주인데 네. 오늘 전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한 2,750억 정도 됩니다. 뭐 주가는 지금 신고가 영역 4월 20날 오늘 24,750원 찍고 나서 지금은 네. 한 1.8% 이제 하락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네. 1분기에 어떤 잠정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한 것이 네. 제로소멸 관점은 아닙니다. 반기와 3분기 그다음에 내년에 온기인 2월 그리고 3월에 감사 보고서까지 우리가 노려봐도 괜찮다라고 네. 좀 보여지고 네. 지금 일봉상의 저점은 14,000원입니다. 네. 그다음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선은 15,900원, 15,900원, 한 16,000원으로 잡겠습니다. 네. 16,000원대인데 네. 지금 요 구간이죠. 자,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지지 라인은 요 구간입니다. 네. 근데 주가는 16,000원을 지금 상회해서 24,000 영역대인데 자, 지금 상단에서는 이 실적의 어떤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회사의 시그널 자체도 지금 우상향하는 그런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럼 조정기가 올 것인가에 대한 관점인데 네. 항상 실적주는 제가 힌트를 드리죠.
모아가는 전략. 네. 낙폭 과대 시 모아간다면 실적 회복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갭을 메꾼다. 그 원리를 반드시 좀 우리가 이해하시고 네. 타점을 좀 잡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추세상에서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관점이에요.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 관점인데 네. 저는 한 요 정도. 1차 매수 구간은 2만 원에서 2만 1천 원으로 좀 봐도 괜찮아요. 요 구간인데 네. 자, 2만 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네. 우리가 계속 모아가도 괜찮다. 1차 매수 유효 구간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목표로 해서 네. 지금 비중은 한 10% 미만 정도. 네. 자, 요 구간이 이탈되면 이 구간을 다시 한번 좀 설정을 좀 해드릴 건데 네. 자, 2만 원을 이탈한다. 그렇다면 17,000원 지지 여부를 보면서 네. 우리가 2차 매수가 충분히 유효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에 따른 매기 유입 또는 실적에 대한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 시 네. 동 모멘텀에 따른 신고가 갱신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뭐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매번 강조해 주셨던 것처럼 모아가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 특히 이제 낙폭과대일 때는 당연히 이제 매수해 가는 그런 관점으로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데 대표님 네. 이렇게 성장성이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상방을 그리는 어떤 주가 흐름이라면 낙폭과대나 어떤 조정 네. 이런 기회들이 100% 온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게 이런 네. 거예요. 우리가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걸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많아요.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안 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증시가 100년 만년 계속 올라갈 수는 없다. 그렇죠. 우리가 2월장, 3월장에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우리가 실적주 그다음에 추세가 이상되는 성장주의 경우에도 네. 낙폭과대. 우리가 그때 뭐 미 국채에 따른 어떤 금리 인상 이슈가 발표되면서 주가가 조금 이 단기 낙폭 과대로 급락하는 종목들 그랬죠. 8%씩 맞아요. 빠져요. 네. 뭐 첨보 같은 종목도 7%씩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종목 저점에 매수했다면 지금 어떻게 됐죠? 지금 이미 수익권이죠. 그때 되면 지금 한 19만 원대, 지금 18만 원대, 18만 원대를 좀 돌파했는데 네. 항상 모아가는 전략은 그런 겁니다. 아, 항상 우리가 현금 비중을 갖고 있는 이 종목들을 현금 비중. 자 구간에 도달했을 때 사는 거예요. 네. 구간에 도달하지 않으면 좀 기다리는 거죠. 어. 근데 안 온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그 기회가 갑자기 왔을 때는 한 번 더 우리가 추세에 대한 어떤 이 변환 구간을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주가는 이 대세적으로 우리가 좀 상승하는 어떤 이 조정의 이 저점을 전고점을 조금씩 지금 높여가는 그런 네.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자 추세의 어떤 구간은 우리가 언제든지 올 때 네. 대비하는 그 매복이라는 거죠. 그렇죠. 매복 매수 관점에서 좀 유효하지 않느냐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주 같은 경우에는 매복, 매집이 유효하지 않겠나 말씀해 주시면서요. 항상 메모하시는 습관 꼭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비즈니스온 타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유자분 같은 경우에는 2만 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해 가는 관점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은요. 2만 원에서 2만 1천 원 구간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10% 미만의 비중으로 담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저희 두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두 번째는 바로 많은 분들께서 익히 알고 계시는 매일 유업을 준비했습니다. 이 매일 유업은요. 2017년도 5월에 매일 유업에서 인적 분할이 됐고요. 낙농품과 그리고 음료 제조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잘 아시다시피요. 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제품군으로는 유제품, 분유, 그리고 두유 등을 가지고 있고요. 2020년도 9월 말 기준 국내 업계에서 최다인 총 17개 품목의 특수 분유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백색 우유 시장이라고 하죠. 이 백색 우유 시장 내에서도 상위 3개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매일 유업이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도 이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 프리미엄과 그리고 저지방 시장을 선도해 가고 있는 아주 유망한 기업입니다. 실적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근 실적치를 보게 되면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조 4,63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65억 원,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77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소폭 증가를 했지만 이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130억 원 정도가 감소를 한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 매일 유업이 이 1,500억 원 대규모의 이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대표님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매일유업인데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했는데 네. 우리가 BW라고 불리우는 신주 인수구무사채, 그다음에 CB라고 불리우는 네. 전환사채
EB라고 불리우는 교환사채. 이런 사채 발행을 우리가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채권으로서 원금을 받아갈 것인가 또는 약정 이자를 원금과 포함해서 받을 것인가라는 채권의 성격과 네. 정해진 행사가액을 주식으로 좀 전환하는 이 전환 청구 또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지금 이 메일유업이 네. 이 채무증권이라는 건요. 네. 말 그대로 사채입니다. 사채.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좀 조달하는 행위인데 네. 말 그대로 빚을 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차입금, 회사가 이 차입금이라고 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렇죠. 정해진 어떤 금융기관을 통해서 회사가 필요한 자금을 네. 정해진 이자만큼 받는데 어. 차입금은 이게 단점이 좀 있어요. 단점이요? 그렇죠. 기업 이 차입금의 어떤 한도도 심사해야 되고 네. 기업의 어떤 가치 평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차입 한도라는 게 좀 있어서 네. 회사가 충분한 자금을 조금 융통하기가 좀 많이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군요. 이 채무증권 같은 경우는 시장을 통해서 발행 한도 범위 내에서 돈을 융통할 수가 있는 거죠. 잠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회사가요. 잠깐 요걸 좀 닫아야겠네요. 네. 자, 내용을 닫고 아직은 이 앞으로의 어떤 조달 자금에 그렇죠. 대해서 어쨌든 뭐 어떤 차입금 상환에 대한 부분이나 어떤 운영 자금 활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네. 이 채무증권 신고서인데 우리가 증권 신고서라고 해서 일반 공모 유상증자, 그다음에 네. 주주배송 유상증자라는 우리가 유상증자의 공시 문화를 봤을 때 네. 증권 신고서라는 우리가 신고서 많이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채무증권도 뭐냐면 회사의 시장에서 주식을 통한 어떤 자금 조달이 아니라 네. 시장을 통해서 돈을 조달하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증권 신고서, 금융감독원에 이제 수리를 좀 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전체 금액은 지금 1,000억입니다. 1,000억.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채, 전환 사채가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거는요 네.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니라 만기 때 이자를 주고 원금을 상환하는 형태입니다. 네. 지금 보면은 모집 또는 매출 총액은 1,000억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자율을 한번 볼까요? 지금 좋습니다. 정해진 이자율. 이자율은? 자, 1,000억과 5,000억, 1,500억을 지금 조달을 하는 건데 네. 지금 이자율은 몇 여기 나와 있죠. 퍼센트인가요? 지금 만기 회사채의 네. 이 개별 만평 수익률이라고 해서 0.2%를 이제 좀 가산한다. 근데 지금 이자율과 발행 수익률 그다음에 인수의 인수 수량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겁니다. 지금 결정이 안 채무증권 됐군요. 신고서의 수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네. 확정이 된 어떤 이 이자율이 좀 확정이 될 건데 잠깐 또 내용을 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지금 5년채, 네. 5년 만기 회사채의 개별 만평 수익률의 산술 평균을 이자율로 하겠다. 지금 공모금리가 아직 지금 미산정된 건데 네. 지금 이 수요 예측에 따라서 이 금액에 대한 어떤 프로테이지는 좀 바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사실 이 공시를 조금 설명드리려고자 한 취지는요. 네. 지금 메일유업이 네. 이게 지금 남양유업의 사태가 좀 있었죠 올해. 맞아요. 뭐 자, 이런 건 불가리스가 맞아요. 코로나19 치료 효과가 좀 있었다. 언론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뭐 어떻게 요구르트 먹고 코로나19가 치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뭐 소위 뭐 난리가 났는데 네. 바로 뭐 어제였습니다. 네. 지금 세종시가 남양유업의 지금 세종공학 공장에서 네. 생산 중인 이 유제품에 대해서 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거예요. 그랬죠. 아직은 사전 조치 통보. 네. 뭐냐면 조치 통보를 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그 별다른 이의 제기에 대한 어떤 효력이 없다면 네. 확정이 되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가 되는 건데 네. 지금 세종공장에서 생산하는 이 수량이 네. 이게 매출 금액이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맞아요. 사실은요, 이 남양유업 사태가 있어지게 되면서요. 네. 결국에는 이 메일유업이 수혜를 받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치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백색우유, 우리가 먹는 흰우유죠. 그렇죠. 흰우유 3사는요, 서울우유, 네. 그다음에 남양, 그다음에 메일우유 이 3사가 배분하고 있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점유율 1위가 서울우유입니다. 그다음에 과거에 남양유업이 점유율 2위 업체였는데 그랬는데 작년에 이 대리점 갑질 파문 이후에 네. 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메일유업이 2위가 메일유업이 됐는데 어. 지금 이 시장의 폭이 더 커질 것이다. 네. 지금 총 전체 17개의 품목에 대해서 특수 분야 품목까지 장악을 하고 있는 네. 메일유업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에 최근에 이 자금 조달까지 더해진다면 네. 공격적인 어떤 이 마케팅 또는 공격적인 어떤 영업 전략을 통해서 네. 메일유업은 이거에 따른 어떤 반사 수혜가 충분히 예상되고
반기 실적부터는 아마 좀 유효하지 않을까. 지금 반기 4월이니까요. 실적부터. 네. 만약에 5월, 6월부터 지금 남양유업의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이 네. 된다면 만약에 5월부터라면은 6월, 7월이죠. 그러면 그렇죠. 이제 반기 또는 이제 3분기 실적에는 좀 더 음. 반사수혜가 매일유업에 좀 더 부과될 것이다라는 네. 관점인데 네. 지금 채무증권 1,500억이라는 이 막대한 이 돈을 네. 융통하는 이유가 자, 이 회사는요. 지금 현금도 1,500억 이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무차입 경영이라고 해서 네. 굳이 돈이 필요 없는데 그럼 이 시점에 자금을 유치하는 이유가 뭐냐? 앞으로 확대를 시키기 위한 거 아닐까요? 사업 영역이나. 물론 이제 운영자금의 네. 일부는 운영자금에 대한 어떤 사용돼 있고요. 네. 차입금 상환돼 있지만 그 일단 이 채무증권을 통해서 확보한 자금은 네. 시중은행보다 좀 저리에 음. 금액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금리로. 안정적인 자금을 바탕으로 회사가 막대한 자금을 공격적인 어떤 시설 투자나 운영자금 그다음에 시장의 파이를 가져가는 네. 실적의 어떤 변화 요인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지금 남양유업이 갖고 있는 지금 불확실한 어떤 이 기업의 리스크 그렇죠. 이 부분에 어떤 수혜까지 거론되면서 네. 메일유업이 지금 이 작년에도 호실적을 좀 냈는데 네. 오늘 사실 뭐 주가는 크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잠깐 좀 그래요. 차트를 보죠. 좋습니다. 5월달 작년 5월에는 충분하게 지금 신고가 영역까지 좀 기록한 이 주가가 네. 추세에서는 지금 저가 형태인 한 6만 5천 원대까지 하락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지지 상단인 7만 3천 원을 좀 이탈해서 상단에 좀 위치하면서 지금 7만 6천 700원을 좀 유지하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지금 이 반사수에 따른 어떤 매기 유입이 좀 있을 것이냐. 그렇죠. 자, 이 부분은 좀 선반영이 된 거예요, 최근에. 이미 그렇죠? 선반영이 된 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은 네. 반기 실적,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로 볼 필요가 그렇죠. 있다. 회사가 대규모 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의 사용처, 네. 그리고 남양유업의 이 불확실성에 따른 어떤 이 수혜가 메일유업에 네. 집중된다면 2분기보다 3분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가 훨씬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네. 타점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탄탄하게 형성되어 있는 7만 3천 원을 지지한다면 보유 관점이 왔고요. 네. 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7만 3천 원이 좀 이탈되는 구간에서 자, 7만 원에서 7만 3천 원 구간은 적극적 매수 구간이다. 네. 자, 이 구간입니다. 네. 자, 7만 원에서 7만 3천 원은 1차 매수 유효 구간 또는 적극적 매수 구간으로 봐도 무방한데 네. 포트는 15% 미만도 괜찮습니다. 한 20%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유제품 시장에 따른 어떤 이 사업이 매기가 크게 유입되거나 4차 산업으로서의 어떤 메리트가 있는 종목은 아니지만 네. 메일유업이 남양유업과의 어떤 이 선전 비교식에서의 어떤 우위를 좀 점할 때 네. 관련된 모멘텀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렇겠네요. 관점으로 지금 단기 목표가는 한 8만 원까지는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는 한 8만 3천 원까지 단기적으로 실적 상향 부분에 따라서는 네. 충분히 도달 가능한 영역대다라고 네.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매일 유업도 이제 타점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역시나 이제 앞으로 반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은 더 유효할 것이다. 상승 모멘텀이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시면서 지금 어쨌든 73,000원이 주요 지지선인데 이 지지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당연히 보유자 관점에서는 보유해 가시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71,000원에서 7만 원에서 73,000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적극 매수 구간이다. 포트 비중은 20% 미만으로 담아가셔도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요. 어쨌든 앞으로의 성장 추이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8만 원에서 실적이 반영된 가격 8만 3천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다음 저희 공시 종목 세 번째 공개를 할 텐데요. 바로 CU 메디칼입니다. 이 CU 메디칼은 2001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201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사명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역시 의료기기 개발 그리고 제조와 판매를 영위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주요 고객사로 보게 된다면은 병원이나 소방서와 같은 공공기관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 사용 제품군부터 병원 전문 제품군까지 좀 두루 다양한 제품군을 갖추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실적을 좀 잠시 살펴보게 되면은 사실은 대규모 적자를 기록을 하게 된 기업인데요. 대표님이 최근에요. 이번에 그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일단 우리가 네. 유상증자하면은 1년간 보혜수가 거쳐지는 네. 이 사모 유상증자가 있고요. 공모 유상증자라고 해서 네. 공모와 사모 방식으로 이게 발행이 되는데
3호 유상증자는 좀 단기 호재로 좀 작용되면 주가가 오히려 오릅니다. 어. 그런데 왜 공모 유상증자라면 주가가 네. 맨날 빠질까요? 맞아요. 이번에 시우메디칼이 주가가 상당히 급락을 했죠. 그렇죠. 오늘 네. 한 마이너스 13%대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빠졌네요. 하락을 많이 했죠. 빠졌네요. 그쵸? 지금 3시 30분 장이 끝났기 때문에 네.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 잠깐 공시를 좀 보죠.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요. 네.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발행 예정 주식 총수는 1,500만 주입니다. 네.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가 한 2,600만 주니까 만약에 현 구간으로 발행이 된다면 3,100만 주, 한 4,100만 주네요. 4,100만 주의 네. 전체 발행 주식 수가 좀 증가되는 그런 희석 효과가 좀 있을 것이고요. 네. 지금 자금 조달의 목적은 채무 상환으로 110억, 그다음에 운영자금 86억 5천만 원을 모집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는데 네. 증자 방식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입니다. 이게 뭐냐면 기준일의 주주한테 먼저 네. 이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주고요. 만약에 청약되지 않는 자녀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하는 게 바로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입니다. 네. 근데 지금 발행가액이 지금 1,310원이에요. 지금 발행 예정가죠. 그렇죠. 자, 오늘 주가를 보면 네. 1,725원인데 주가가 오늘 한 13.5% 정도 좀 하락을 하면서 네. 단기간 좀 어떤 급락 요인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네. 3자 배정의 유상증자가 3호 방식이면 돈은 먼저 들어오고 사용되는 돈이 회사의 어떤 성장성을 좀 가져오는 1년 후의 어떤 주가적 변화와 네. 당장 돈이 들어오고 당장 주식이 풀려버리는 그런 효과를 좀 봤을 때 네. 대규모 유상증자가 일반 공모 방식에서는 주가의 어떤 희석 가치가 좀 우려되는 그런 이유 때문에 크게 네. 급락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시우메디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채무 상환 자금 110억이라는 이 막대한 자금이 좀 있는데 네. 올해 실적도 뭐 매우 안 좋았죠. 맞아요. 매출 283억, 그다음에 영업 손실을 27억을 냈는데 네. 단기 순손실이 뭐 거의 매출액에 버금가는 239억의 큰 폭의 적자를 좀 낸 겁니다. 물론 중단 손실에 따른 어떤 이 사업 손실을 모두 네. 작년에 이제 털어낸 그런 어떤 이 재무 제표로 좀 보여지는데 네. 어찌됐든 지금 확보되는 이 운영 자금은 86억에 좀 불과하기 때문에 네. 시우메디칼이 추가적인 어떤 재원 마련을 위해서 또는 회사의 어떤 모멘텀이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네. 작년에 코로나19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네.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니까 장사를 잘한 게 없어요. 그렇네요. 오히려 영업 손실을 낸 거죠. 맞아요. 작년에 코로나19의 수혜가 톡톡했던 종목들에 비해서 네. 오히려 뚜껑을 열어보니 별 볼 일이 좀 없었다. 그런 이제 그런 이 시장의 어떤 판단도 좀 있었고요. 네. 어찌됐든 지금 196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의 유상증자가 좀 계획되고 있다는 건데 네. 아직 증권신고서는 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에 어떤 이 정정 효력 때문에 이 발생이 된다면 충분하게 또 1차 정도 정정돼서 이 가액은 좀 바뀔 것이다 라고 좀 예측이 되고 네. 당분간 이런 흐름 때문에 주가의 어떤 추가적인 하락은 좀 어느 정도 좀 예상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기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급락을 지금 맞이하게 된 상황인데 네. 이런 경우에 어떤 뭐 대응 전략이라고 할지 어떤 노하우라고 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뭐 어제 좀 저희가 다뤘으면 좋았는데 네. 일단 일봉상 저점 영역대 1,800원을 지금 깼습니다. 네. 1,725원에 지금 머물러 있죠. 바로 요 구간인데 자, 이 지지선을 좀 깼다는 거는 네. 지금 추가적인 어떤 하락이 좀 이 가능성이 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은 네. 일봉상의 어떤 저점의 영역대고 발행 예정가가 1,300원 또는 한 1,200원까지 좀 예상이 되는 대목인데 네. 회사는 필사즉생의 각오로 유상증자의 흥행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주가에 어떤 부양이 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네. 최근에 코로나19의 순환매 장세에서 시우메디칼 의료기기에 관련된 이 모멘텀도 한 번 더 부각될 그런 타이밍이 좀 있거든요. 네. 이런 관점을 우리가 좀 노려서 네. 지금 뭐 보유자 관점에서는 뭐 손절에 대한 어떤 의미는 사실 없어요. 그렇군요. 이미 급락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기다리시라, 뭐 기다리면 좀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지금 뭐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렇죠. 유상증자의 어떤 환금성을 좀 저해하는 네. 그래서 신주를 좀 받아서 평단 좀 낮추고 이후에 어떤 모멘텀에서 좀 엑시트하는 네.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 네. 그리고 신규적 어떤 매수 관점에서는 조금 보류가 맞지 않겠는가.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수상한 공시 마지막 종목 CU 메디칼도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이런 어떤 주가 급락과 관련해서는 앞으로의 어떤 코로나19 순환 장세 그리고 상승 모멘텀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좀 기대해 보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신규 매수 진입은 금지라는 의견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수상한 공시는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마감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